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우리 뭘 배웠냐면은 비음악 배웠고 유음악 배웠고 그리고 국외음악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좀 전에 간단한 복습 영상까지 하나 봤죠. 그러면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라는 거는 저번에도 배웠지만 그리고 특히 우리 했을 때는 지금 그 빙고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빙고에는 선생님이 된소리를 다 뺐었어요. 그러니까 된소리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교과서는 10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0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발음할 때 음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했을 때 우리 발음 첫 번째 가 부분 한번 발음을 볼까요? 가 보면은 입구. 우리 발음할 때 입구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도록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돼. 그 다음에 국밥. 그리고 책상. 그리고 닫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기 전에 여기 뭐 가 부분만 볼까요? 가는 어떻게 됐냐면 앞 음절의 받침이 기역, 니은, 비읍 뒤에서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 소리로 소리나는 예.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입구부터 볼게요. 입구. 얘 발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입구라고 발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볼까요? 여기 앞 음절의 받침이 기역, 니은, 비읍. 여기 비읍이 있죠? 비읍이고 그다음에 뒤에 오는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니까 여기 기역이 왔죠. 얘가 됐죠?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이 기역이 이렇게 쌍기역으로 바뀌어요. 된 소리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 한번 볼까요? 아까 앞에서 봤던 먹도록. 얘는 발음하면 먹도록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앞에 음절의 받침이 기역. 그리고 뒤에는 디귿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디귿이 뭘로 바뀌냐면 쌍디귿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먹도록 할 때 이렇게 바뀌고요. 다음 세 번째 얘 한번 볼까요? 국밥. 발음했을 때는 국밥이라고 발음이 돼요. 얘는 기역 뒤에서 비읍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역 있고 여기 비읍 다 나왔죠. 지금 앞에 여기 기역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디귿이 바뀌었고 이번엔 비읍이 바뀐 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이 쌍비읍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얘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얘는 책상. 얘는 발음하면 책상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는 기역, 받침 여기 기역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시옷. 시옷이 뭘로 바뀌냐면 쌍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얘 다 봤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까지 봤어요. 그럼 마지막 얘 한번 볼까요? 마지막 얘는 닫지. 얘는 발음하면 닫지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디귿. 얘는 보면은 디귿 뒤에서 어떻게 발음되냐면 여기 니은이 아니고 디귿인데 선생님 잘못 썼어요. 여기 디귿 여기 잘못 썼어요. 그래서 디귿 뒤에서 뭘로 바뀌냐면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읒까지 바뀐 예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가의 예를 봤는데 가의 예는 뭐였냐면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예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봤고 이제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자, 이번엔 나의 예를 한번 볼게요. 나의 예를 보면 껴안고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담다라고 했을 때 디귿이 이렇게 쌍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넘지라고 했을 때는 지읒이 쌍지읒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나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 소리로 소리나는 예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용언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107페이지를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그리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보다가 나와 있죠. 보다. 얘는 보고, 보니, 보고, 뭐 보아서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합쳐져서 이제 봐서라고 돼서 요 얘는 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먹다로 해볼까요? 먹다. 먹다 하면 얘는 가만히 있고 먹고 먹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용언이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 얘를 가져와서 한번 볼까요? 앞에 얘가 뭐 있었냐면 껴안고가 있었어. 얘는 원래 그럼 어떻게 발음 돼요? 껴안다, 껴안고. 해서 이렇게 얘가 이제 고정된 부분이고 얘가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어간이라고 불렀고 얘를 어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그래서 여기 어간을 보면 어간이 껴안이 어간이라고 한다면 여기 니은 있죠? 그 뒤에서 얘가 어미잖아요. 어미니까 여기 고가 어미인데 여기 기억 어미의 자음이 된 소리는 난다. 그래서 얘를 발음이 어떻게 하냐면 껴안 꼬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껴안꼬라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한번 볼까요? 이걸 지우고 두 번째 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담다. 담고. 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변하지 않는 애니까 어간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변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은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여기 있죠? 어간의 받침 여기 미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미의 자음 어미는 담다니까 여기 디귿이 만나서 어떻게 발음되냐면 담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얘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이거 어려우면 한 번씩 해봐요.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선생님한테 또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 넘지를 볼까요? 넘지, 넘다, 넘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간 얘는 바뀌는 부분이니까 어미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보면은 넘이라고 했으니까 이 넘이 어간이니까 이 어간의 받침 미음 뒤에서 넘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미의 자음이죠. 그래서 얘를 된 소리로 발음하니까 어떻게 발음되냐면 넘지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된소리 대기에서 세 번째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음은 갈등이라고 해서 디귿이 이렇게 쌍디귿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실수라고 했을 때 시옷이 쌍시옷 그다음에 열정이라고 했을 때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다는 한자어의 받침 리을 뒤에서 디귿, 니은, 지읒이 된 소리로 소리나는 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 얘네가 한자어였나 봐요. 한자어. 그래서 갈등이라는 이렇게 돼 있고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의 받침 둘 다 한자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리을 뒤에서 이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발음이 갈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앞에서 실수가 있었어. 실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리을이 있고 얘가 이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실수 다음에 또 뭐가 얘가 있냐면 열정이라고 했을 때 얘는 열정 했을 때 이렇게 리을 뒤에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얘에 따라서 그럼 한번 정리한 내용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음절의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 소리로 바뀐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된 소리가 될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없어요. 그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밖에 없잖아요. 우리 쌍니은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죠? 쌍이응도 안 쓰고 그죠? 그래서 된 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첫 번째 예를 봤었고 그 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입구 그 다음에 먹도록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국밥 그다음에 또 네, 책상 그다음에 닫지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 소리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봤었고 예로는 껴안고 그다음에 담다 또 하나는 넘지라고 해서 우리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우리가 용언이라는 걸 잠깐 봤어요. 그래서 용언의 예를 또 보면은 아까 헷갈릴 수 있는데 가다를 볼까요? 가다, 가고, 간이라고 했을 때 얘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간, 그리고 얘네는 바뀌는 부분이니까 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용언이 활용한다라고 우리 봤어요. 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어의 받침 리을 뒤에서 디귿, 시옷, 지읒이 된 소리로 바뀐다. 그래서 갈등,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열정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된 소리 되기라고도 부르고 한자어로는 경음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면 좋겠죠? 봤습니다. 그래서 된 소리 되기라고도 부르고 한자어로는 경음. 그래서 지금 배울 내용은 이제 탈락 부분인데, 탈락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서 우리 105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탈락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의문이 만나서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탈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것 중에 여기 보면은 의문이 바뀌지 않는 것 중에 얘가 이제 의문이 바뀌니까 얘가 떨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부터 이제 배울 거지만 모음 탈락 같은 게 있어요.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보면 크 플러스 어서 하면은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커서라고 발음이 돼요. 그럼 하나가 탈락을 하죠, 의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면 다 배울 거예요, 뒤에서. 두음 법칙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자라고 원래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발음할 때는 이렇게 여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표기도 여자라고 해요. 그랬을 때요 니은이 탈락해 버리는 현상, 이런 걸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음음 변동 중에 탈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과서 108페이지를 볼게요. 108페이지를 보면 다음에서 의문이 결합할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 적어보고 그 다음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보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크다 할 때 크, 그 다음에 어서를 붙여요. 그럼 얘는 우리가 크어서라고 발음해요? 아니죠.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어제 보니까 네가 키우던 식물이 되게 커서라고 안 하잖아요. 커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볼까요? 크어서라고 했을 때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볼게요. 여기 키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시옷 있고 여기 어가 있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졌냐면 얘만 없어졌어요. 지금 그죠? 얘도 한번 볼까요? 치르어라고 했을 때 여기 치읓 있고 이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있고 그 다음에 어가 여기 있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음만 없어졌어요. 얘도 볼까요? 가서라고 했을 때 얘는 보면은 가 여기 있고 아서 했을 때 하나가 또 없어졌죠. 그죠? 얘가 아마 탈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탈락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탈락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어라는 여기 이 중에 하나가 탈락했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모음 탈락이라고 불러요. 모음이 뭔지는 알죠? 우리 다 배웠죠? 우리 막 게임까지 했잖아요. 의문론 게임까지. 그죠? 그래서 모음 탈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음 탈락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모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 것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어서를 커서로 발음하는 것처럼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의가 탈락한다. 우리 아까 어감 배웠죠, 그죠? 여기서 크다, 크고, 크니라고 했을 때 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간이잖아요, 그죠? 이 어간 다시 볼까요?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 크를 보니까 모음 으로 끝났네요,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그래서 여기서 어서가 결합해서 여기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의가 탈락한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 우리 해봤어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지워보고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는 뭐가 있냐면 다음 거를 보면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또한 가아서를 가서로 발음하는 것처럼 모음 아어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아어가 탈락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가 플러스 아 어서라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 가서라고 발음이 됐는데 얘가 탈락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모음 여기 보면 가서로 발음되는 것처럼 모음 아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얘가 지금 어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포함되는 이 어간 뒤에 플러스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 아어가 탈락한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탈락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볼까요? 서 플러스 어라 했을 때 그 뭐가 탈락하는 거예요? 만약 얘가 발음이 서라고 돼 있으면 얘가 탈락한 거, 얘가 탈락한 거. 1번, 2번. 뭐가 탈락한 거예요? 그렇죠. 2번이 탈락한 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 안 해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둬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음 탈락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모음 탈락 말고도 자음 탈락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얘를 발음해봐요. 얘 어떻게 발음해요? 낳는 이라고 발음하고 얘는 이제 변한 거니까 이거 말고 날른을 볼까요? 날다, 날고, 날아서 그 다음에 날는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 야 저거 날르는 것 좀 봐라고 안 하고 저거 나는 것 좀 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을이 탈락한 거 이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뒤에 정리해보면 그거를 이제 의가 탈락했으니까 의탈락이라고 불러요. 의탈락은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의 의가 탈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얘가 있었냐면 크어서라고 했을 때 얘는 커서라고 발음했잖아요. 그래서 어간에 있는 요 의가 탈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음 탈락은 뭐냐면 아까 봤던 대로 가 플러스 아서라고 했을 때 발음이 가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 중 하나가 탈락한다고 했는데 뭐가 탈락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탈락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다음 두음 법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음 법칙을 한번 볼게요. 한자어 량과 녀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살펴보자. 우리 불량식품 할 때 불량은 이렇게 하죠. 불량이라고 하죠. 불량식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 너 진짜 양심도 없다 할 때 우리 야, 너 량심도 없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양심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같은 량이라는 한자인데 여기서는 불량으로 쓰이고 여기서는 량심이 아니라 양심이라고 쓰이잖아요. 그죠?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녀를 볼까요? 녀자. 하나는 자녀 할 때 녀로 발음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이라고 해요? 여성이라고 그래요? 여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계집 여자인데 왜 얘는 자녀라고 해서 녀로 발음하고 얘는 여성이라고 안 하고 여성이라고 발음을 할까요? 이게 아마도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 한번 정리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런 거를 두음 법칙이라고 불러요. 두음 법칙이 뭐냐면 이게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아이고 두야 이렇게 어른들 얘기하시면 그게 다 머리와 관련된 거. 머리니까 앞에 있는 음절에 오는 앞에 음에 오는 법칙이라는 뜻인가 봐요. 또 두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있네요. 단어의 첫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단어의 첫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가 뭐 있을까요? 핸드폰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두음은 얘가 되겠죠. 그런 거를 만약 예를 든다면 뜻하는 것으로 한자어의 경우에 한자어 이게 다 조건이 달려 있어. 이런 식으로 한자어의 경우에 단어 첫머리에서 일부 음운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꺼린대요. 왜 꺼릴까요? 만약에 얘를 우리가 발음한다고 쳐봐요. 야, 그 여성한테 이야기해봐라고 했을 때 발음할 때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아니면 야, 너 진짜 량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보니까 량심이 너무 없다 이러면 너무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성 그리고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떨 때만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만 일부 음운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어 랴, 려, 레, 료, 류, 리와 그 다음에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리을이나 니은이 탈락되어 각각 뭐로 바뀌냐면 야, 여, 예, 요, 유, 이 그리고
여, 요, 유, 이로 발음되며 이는 표기에도 반영된다. 이런 얘 뭐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하나 혹시 있나 한번 볼까요? 너무 많진 않으니까 이런 얘가 막 다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량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의. 얘 원래 발음하면 레의라고 해야 돼요. 그죠? 너무 어렵죠? 야, 너 정말 어른한테 레의가 없네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뀐 거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보면은 너 남자친구랑 이별했어 했을 때 얘는 원래 리별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발음 그렇게 안 하잖아. 야, 너 리별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냐면 익명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원래 릭명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익명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발음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발음이 돼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두음 법칙은 양심, 여성처럼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쓰일 때만 사용되며 불량, 자녀처럼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을 때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음대로 발음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여가 뭐예요? 라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 이거 정말 불량식품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오는 것만, 그래서 두음이잖아요. 머리 앞에 오는 것만 발음을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두음 법칙은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과 적용되는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한자어로 된 예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한번 찾아봐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되지 않아요. 사용되지 않아서 뭐 예를 들면 이발소라고 안 하고 리발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만약에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 이씨 가진 성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씨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순신이라고 친다면 리순신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듯이 거기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한자어 첫머리에서 녀, 뇨, 뉴, 니에서 니은이 탈락한다. 그래서 여기 원래 녀자인데 여자, 그 다음에 년세인데 연세, 그 다음에 닉명인데 익명이라고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 첫머리에서 랴, 려, 레, 료, 류, 리가 리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량심, 그 다음에 레의, 그 다음에 리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게 이 의문의 탈락 부분이었어요. 탈락. 의문의 탈락 부분이었고, 그래서 탈락에서 뭘 봤냐면 우리 봤던 게 좀 전에 봤던 게 모음하고 모음의 탈락이랑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을 봤어요. 얘네가 이제 탈락이라고 해서 좀 전에 봤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났을 때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탈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